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슈 진단 시간에는 요즘에 ETF 상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움 말씀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대신경제연구소의 문남중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8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7월을 좀 우리가 되새겨보자면은 전반적으로 선진 증시는 좀 부진했고 신흥국 증시가 좀 강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ETF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바로 반영이 됐나요? 어떻습니까? 최근 채권, 주식형 펀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ETF 시장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을 선호하는 그런 글로벌 유동성 흐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 권역 내에 그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런 좀 모멘텀들을 좀 좋게 보는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ETF 시장을 좀 살펴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지역으로 좀 자산 유입이 큰 폭으로 좀 확대된 부분들이 한 가지 특징이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선진국의 자산 순이익 규모 자체는 81억 달러 정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머징 전역에 투자하는 글로벌 이머징 마켓 쪽의 그 자산 유입이 좀 전주에 비해서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또 일본 아시아 지역의 그 자산 순유입이 좀 제한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신흥국 자산의 순유입 규모 자체도 36억 달러 정도를 좀 보였습니다. 일단 최근 2주 연속 그 자산 순유출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이제 서유럽 지역인데요. 아무래도 러시아 제재에 따라서 유럽 지역에 대한 경기도나 우려들이 좀 반영되지 않고 있나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정학적 긴장감이 좀 약한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산 유출 규모가 축소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자금 유입 상위 ETF를 좀 살펴보면 스파이더의 S&P 500 그리고 아이세어스의 S&P 500 그 아이세어스의 국채 ETF로 좀 자금 유입이 두드러졌는데요. 결국에는 위험 선호 성향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은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미국 인덱스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들이 계속 유입됐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금 유입 하위 ETF를 좀 보면 아이셰어스 S&P 중형주 ETF, 스파이더의 소비재 ETF 그리고 아이세어스의 하이힐드 ETF로 좀 자금 유출이 좀 두드러졌는데 최근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 부분들이 좀 논란이 확산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하이힐드 ETF의 매도세를 좀 부추겼던 것들이 특징이었다는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을 선호하는 글로벌 유동성들이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지역 내에서도 중국이 포함된 아시아 지역 쪽으로 자금 유입이 좀 많이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기 회복이라는 모멘텀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 일본 같은 국가들 그리고 최근 정부 개혁 기대감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인도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좀 자금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8월달 글로벌 자금들이 그런 쪽으로 흘러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ETF 시장을 보더라도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을 더욱더 주목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많이 둔화는 됐지만 그래도 또 미국 내 ETF 상품들을 보자면은 저가 매수세가 인덱스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됐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선방을 한 우리나라에서 국내 ETF 상품들은 어떤 양상을 보였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코스피 200 인덱스 관련된 ETF 수익률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스피 200보다는 레버리지를 더 선호하는 것들이 이제 지난주 나타난 특징이었는데요. 사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각 부분별로 매수세를 좀 보이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소폭 하락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감이 있었고요. 금융투자와 투신 같은 경우에는 각 부분별로 순매수 차이는 좀 보이긴 했었어도 결국에는 지수 상승에 더 무게를 좀 두는 모습들이 역력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이제 전주와 같은 흐름들은 나타나진 않겠지만 결국에는 코스피 200 지수 상승을 염두에 둔 모습들을 좀 두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아르헨티나 디폴트 영향 때문에 글로벌 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들 많은 관심을 가질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서구권의 증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나 수급 그리고 저변에 깔려 있는 정부 정책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선진국 증시와는 좀 디커블링 현상들이 두드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주 대비해서 코스피의 상승 달력이 좀 둔화될 수는 있더라도 일단은 코스피 상승 무게감과 더불어서 코스피 200 인덱스 ETF의 수익률이 이번 주에도 좀 좋지 않을까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트 200 관련한 ETF의 수익률은 이번 주에도 좋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업종별 ETF라든지 스타일별 ETF는 어떤 흐름을 보였고 앞으로 어떨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금융, 미디어 통신 같은 업종들이 대략 6% 정도 상당히 네.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사실 이 업종 내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스타일 내 ETF가 또 선방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네. 대표적인 상품들이 이제 자이언트 현대차 그룹 ETF 그리고 이제 타이어 경기방어 ETF가 대표적인 ETF였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1일부터 LTV나 DTI 안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들이 시행된 부분들이 이제 지난주 은행업종에 좀 반영되면서 대략 9%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업종 자체는 강세를 보였던 것들이 특징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기 경제팀이 들어서면서 정부 정책으로서 이제 배당 확대를 부르짖는 정책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당이 가능하고 또 배당 성향이 높아질 걸로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포진한 자동차 미디어 통신 ETF도 6%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일단은 정부의 정책 배당과 관련된 기대감들이 향후에도 현대차나 SKT 주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사주 매입과 더불어서 향후 배당 성향이 높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 자이언트 현대차 ETF 그리고 SKT가 포함되고 있는 타이거 경기방어 ETF의 상승 흐름이 좀 돋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업종과 섹터별 말고 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언저리별로 보면 전반적인 두드러진 모습들이 하락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지만 지금 현재 미국이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유 재고가 늘어나고 또 휘발유 소비가 좀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국제유가 하락세에 따라서 연동된 타이거 원유 선물 ETF 또한 3%의 하락세를 보인 게 또 특징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렇다면은 이러한 ETF 시장,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따져보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주중에는 이제 아르헨티나 디폴트 영향이 있고요. 또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ISM 비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고 또 7일 같은 경우에는 22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채무 불이행 사태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외환 보유고 자체가 대략 305억 달러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일단 충분히 상환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일단은 헤지펀드와의 힘겨루기 양상이 좀 보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좀 낮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7월 ISM 비제조업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소폭 개선세가 예상되고 또 지난 1일 발표된 7월 제조업 지표 역시 좀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 미국의 경기 개선세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견고한 성장 기대감을 높이는 지표로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7일 개최되는 22 통화정책회의는 일단은 기존 정책을 유지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6월 통화정책 회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 3분기 정도 좀 지켜봐야 되는 추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최근 유로화 약세가 상당히 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일단은 잠재적 디플레이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정도의 발언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대외적인 변수들이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정책 모멘텀이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보자면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떤 상품을 유망하게 이번 주에는 봐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금주 같은 경우에도 일단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좀 무게감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경제회복이라는 이런 모멘텀 불씨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쪽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그렇게 나쁜 영향력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부의 정책들이 구체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지수의 상승 모멘텀은 여전하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덱스 200가 같은 코스피 관련 인덱스 ETF에 좀 관심을 두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결국 대형주 중심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이 역력하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 비중이 높은 킨덱스 성장 대형 F15와 같은 이런 ETF에도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정부의 정책 기재 수혜가 가능한 증권과 은행이 포함된 금융업종 그리고 유틸리티 통신업종에 대한 ETF의 선호 현상은 계속 이어질 걸 그렇게 보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ETF 쪽의 투자 전략 전반적으로 또 세워봤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문남중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